안녕하세요. 청소의 달인입니다. 오늘은 개발자들의 취업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경기가 어렵지만 사실은 아직도 취업을 되게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ICT 인턴십으로 좀 좋은 대학교 컴공 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인턴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은 취업을 잘 하십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개발자들, 특히나 요즘도 풍운의 꿈을 안고 비전공이지만 개발공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 혹은 컴공이지만 실제 실력이나 학교의 네임밸류가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사실은 좀 취업이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회사의 수준,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의 수준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은 SI 회사 가지 마라, 최악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스톡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현실적으로 스타트업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일반적으로는 SI 기업을 조금 더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개발자 최악의 취업, 스타트업과 SI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단순히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규모를 한번 정해보려고 해요. SI 기업도 뭐 삼성, SDS 이런 데는 좋죠. 대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투자로 연명을 하지만 아직까지 시리즈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초창기 스타트업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SI 기업 같은 경우도 중견이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 SI 기업, 우리가 소위 조소기업이라고 부르는 그 중소 SI 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우리가 보통 직장으로서의 회사를 비교를 할 때는 사실 연봉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하게 되는데, 지금 2단계 회사들은 그런 거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비교해야 되냐?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밥을 먹고 살 수가 있느냐, 이거를 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우선 그럼 SI 기업부터 볼게요. SI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영업처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일은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몇 년 동안 살아남은 SI 기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고정적인 거래처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아이템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특정 분야, 우리는 대학교 홈페이지 전문적으로 한다. 그럼 많은 대학교에 커넥션이 있을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죠. 제 주위에도 급여가 밀리지 않는 게 과연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밀릴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타트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개발자를 채용하는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주로 웹베이스 혹은 앱베이스의 개발자들을 채용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개발자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플랫폼으로 돈을 번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우리 일상에 그렇게 필요 없는 제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제 국밥을 판다 그러면 밥이라는 거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대체품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스타트업이 하는 플랫폼은 고객군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고객에게 판다는 건지, 고객이 정말 이거를 필요로 하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대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대표들이 개발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고객군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업계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고객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대자동차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서 자동차 산업에 있었던 제조업 대상들에게 제품을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내가 본사나 공장에서 그 거래처 분들을 만나지 않고 시키는 일만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연 우리 대표가 제품을 팔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보면 돼요. 우리 제품이 쓰레기여도 이 대표는 팔 사람이다, 요거를 일단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못 파는데 내가 코딩으로 만드는 제품이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제품이 될 것이다, 요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두 번째라면 사실은 이런 작은 회사들을 고민하고 계시진 않겠죠. 그 정도로 엄청난 그 개발자로 한다면. 그러면 첫 번째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쓰레기라도 팔 수 있는 대표님 정말 흔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게 품목에 따라 달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상사 있을 때 보면은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엔진오일도 있고 저가 엔진오일도 있는데, 저가 엔진오일도 팔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렇게 고급 제품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국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결국 동네에서 경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잘하면은 우리가 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요. 그래서 심하면은 전국에서 이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대표가 전국 단위로 쌓아놓은데 우리 제품 팔 수 있는 사람인가, 요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 못 팔겠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급여가 밀리는 정도의 공포는 사실은 일상이에요.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내가 살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일단은
아무리 줬어 하더라도 중소 SI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일단 중소 S 기업 사장님들이 보통 그 바닥에서 그래도 네트워크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이겠죠. 요것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둘 다 커리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기도 하는데, 도움이 안 되진 않죠. 얼마나 도움이 덜 되느냐 더 되느냐 요 차이에 있는 거지, 무조건 도움이 되죠. 일을 했는데 왜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죠? 경력이란 게 쌓이는 건데. 여기서는 SI 기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도메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분야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이후에 더 큰 기업으로 취업을 하기가 사실 용이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중소 SI 기업 출신 분들 중에 대기업으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다기보다는 그 도메인 분야의 대기업 있죠. 그 도메인 분야의 대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신 상방은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SI 기업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게 어렵다든지 이 일정상 문제가 되는 기술을 아예 도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탑 클래스의 개발자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SI라고 하는 게 결국은 특정 시간 내 제한된 예산 내에서 문제가 없이 빠르게 구현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탑 클래스의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나 가치관을 배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스타트업 같은 경우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굉장히 규모가 적지만 굉장히 탑 클래스의 개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 일이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취업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개발을 공부하고 알바를 하고 돌아다니는 시절에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그때 이미 상당히 많은 투자를 받고 석박사급 엔지니어들로만 이루어진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서 채용 제의를 제가 받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개발자들을 기반으로 개발 실력이 있다라고 해서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탑클래스 개발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소위 카이스트 아니면 채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돌아다녀도 스타트업들이 정말 저 기술력 있다,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하는 분들은 카이스트 분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를 채용한다?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네, 그런 일은 사실은 굉장히 흔치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냐? 일단은 기술적인 베이스가 없는 대표님 밑에서 대표님이 원하는 어떤 이제 상상의 나래를 구현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면은 엄청난 개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프리랜서도 그렇고 고용을 해보는데, 저희가 뭐 주니어부터 실리콘밸리 출신이나 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달라고 하는 프리랜서 분들하고도 제가 일을 해봤는데 경력에 비례해서 꼭 개발을 잘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가끔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겪었던 분들 중에 어떤 거든 난 개발할 수 있고 비개발자가 어떠한 쌉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중 8구 요런 과정을 거친 개발자 분들이고요. SI 개발자 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죠. 막 이렇게 변화도 많고 기획도 많이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얘기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발자 분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아예 안 늘거나 아니면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천후 개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방이 무너진 만큼 상방도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이런 분들은 제가 네이버, 카카오 이직하는 거 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밑에 있던 친구도 페이팔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견딜 자신이 있다면은 회사에서 나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스톡옵션이나 이런 거를 주지 않더라도 내가 잘 견딜 자신이 있다면 사실은 점프 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커리어적으로 하방은 무너져 있지만 상방은 스타트업이 높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덜 걱정하고, 물론 스트레스 SI 많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싶으면은 저는 SI가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명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회적 위신. 내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위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SI 기업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 사이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개발 실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상방을 보면 더 이제 큰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뛰어난 이 기술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지만은, 일반적인 레벨에서는 저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뭐 그냥 웹 프론트하고 백엔드 만들고 앱 만들고 이러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내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어깨가 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스타트업이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로 나의 몸값을 올리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SI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박혀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팔 수 있는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좀 적습니다. 낮게 좀 평가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는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기업으로 가는 개발자분도 계시겠죠. 예. 그래서 스타트업과 SI 기업, 물론 이제 다 잘 되는 기업은 정말 다 잘 되지만은 우리 이제 굉장히 이 초창기에 그 스트럭을 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는 개발자분들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뭐가 더 낫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제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 같은 것만 좀 얘기를 드렸고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 최악의 취업 기업 과연 어디냐, 초창기 스타트업이냐, SI 기업이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안녕.